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큐멘터리 사진의 개념과 우리가 꼭 공부해야 할 사진가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텀이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해외의 다큐멘터리 사진가 중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가장 중요한 사진가 몇 명을 여러분과 함께 그의 생애를 또 업적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워커 에반스를 먼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 에반스에 관한 다큐멘터리 사진을 함께 보면서 몇 점 보면서 내 작업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 에반스는 우리가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1903년에 나서 1975년에 사망했으니까 한 72, 3세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사망한 지가 벌써 한 40년 이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큐멘터리 사진에서는 고전이면서 반드시 보고 또 공부해야 할 그런 사진가입니다. 누구에게나 작가는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필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만은 누구나 그렇지 못한데 워커 에반스는 아직까지도 우리 살아있는 작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워커 에반스는 원래 미국 태생이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문학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문학가가 되고자 했었으나 소질이 없는 걸 파악하고 돌아와서 사진으로 전향해서 사진에서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워커 에반스는 다큐멘터리 사진은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지난 시간에 다큐멘터리 개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물이 돼 작가의 주관적인 또는 독창적인 작가의 개성적인 기록물을 우리는 다큐멘터리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워커 에반스는 그가 공부했던 문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워커 에반스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에 서정적인 또 시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서 대단히 따뜻하면서도 시대를 읽어내는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내는 좋은 사진가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워커 에반스는 우리 1935년 우리가 FSA 사진가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935년 우리가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이 1929년인데 1935년에 농업안정국 이게 F가 farm, S는 security, A는 administration. 그래서 농업안정국에 소속되어서 그때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 농촌사회가 피폐해졌을 때에 농업안정국에서 사진으로 이 상황을 기록해 둬야 되겠다 해서 사진팀을 조직하게 되고 그 사진팀에 로이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학자가 주도해서 이 팀을 만들었는데 대단히 작가들에게 작가의 역량대로 작업하도록 이런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미국 특히 농촌 현실, 특히 여기서 워커 에반스는 도로시아 랭과 같은 사진가들과 함께 미국 남부의 농촌의 아주 비참한 현실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사진가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30년, 40년대를 우리가 사진의 골든 에이지다, 황금기다 하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전체 사진사를 다룰 때 FSA 사진가, 그럼 우리가 풍경에서는 먼저 번에 F64, 에드워드 웨스턴, 안셀 아담스, 이모겐 커닝햄이 주동이 되었던 풍경에서 F64가 있었다면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는 FSA
미국 농업안전국 소속의 사진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이제 점차 발전하게 돼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다큐멘터리의 맥을 이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지금 이해를 하시고 워카 에반스는 그간에 찍었던 초기에는 대개 미국의 건축 양식을 주로 다루었는데 그 이후에 쭉 작업한 것이 아메리칸 포토그래프스에서 사진집을 이렇게 한 권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미국의 교량 다리만을 찍은 사진을 해서 그 다리 사진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인물 사진도 다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워커 에반스 이름을 달고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만든 사진집.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터넷에서 뭐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되 가능하면 사진집을 구해서 볼 수 있으면 도서관이나 또 개인적으로 구해서 볼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진집은 대체로 어떻게 레이아웃 했는가 시작부터 해서 어떻게 전개를 해서 결말을 스토리를 이끌고 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집 오늘은 이 워커 에반스 사진집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몇 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사진가들의 사진을 몇 점씩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사진사에서 중요한 흐름만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주변의 지식을 습득하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키워나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길잡이 역할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에 워커 에반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나중에 이건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도로세아 랭 사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좀 자세히 봐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워커 에반스가 또 영향을 받았던 사진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유젠 아제입니다. 유젠 아제. 요 프랑스의 사진가인데 원래는 뭐 사진가 작가라는 의식보다도 화가를 위한 프랑스의 그 풍광을 화가를 위한 원고를 제공하는 작업을 했는데 미국 사진가 베르니스 에버트에 의해서 알려져서 미국에 소개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워커 에반스와 함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젠 아제의 영향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제의 사진도 대단히 사진사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영향으로 이게 1930년, 40년 이럴 때죠. 그 다음에 50년대에 가면 또 로버트 프랭크가 이제 계승하게 됐죠. 로버트 프랭크는 1924년에 출생해서 2019년에 사망했습니다. 2019년. 네. 그랬으니까 90세가 넘도록 아주 장수했습니다. 스위스 쭈리 출생인데 23살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물론 스위스에 있을 때 사진가로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와서 해외 서구 사람에게 해외에서 들어온 작가들 중에서 최초로 미국의 구겐하임 인다우먼트라고 여러분 아직도 구겐하임 아시죠?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주는 예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돈 걱정 없이 중고자동차 한 대를 사서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면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사진가인데 주로 미국은 이때 주로 그 약속의 땅
물질적 풍요가 보장된 장밋빛 그림으로 얼룩져 있는 미국을 해외에서 온 외국인의 시선으로 드라이하다 그럽니다. 건조하다, 담담하고, 그 다음 쿨하다 그럽니다. 담담하고 좀 차가운 시선으로 물질 문명의 어두운 뒷면들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맹렬한 비판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서 발표를 못하고 프랑스에서 발표를 하고 사진집을 만들어서 다시 역수입돼서 세계 사진사를 아주 뒤바꿔 놓는, 그래서 몇 차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았던 연도가 1955년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진사에서 이전의 사진, 현대 사진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이전의 사진들은 특히 195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 요 한 10년 동안은 우리가 먼저 배웠던 앙리 까르띠에 불렛송, 앙리 까르띠에 불렛송이 지배했던 이 결정적 순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모전 사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은 절대 연출된 사진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냅샷으로만 찍은 사진으로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 미학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었습니다. 1950년대. 이때에 로버트 프랭크라고 하는 걸출한 사진가가, 천재적인 사진가가 나타나서 이때는 우리가 공론적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Public Point of View. 공론적 시점. 쉽게 말해서 공식이 있는 사진을 다뤘는데 로버트 프랭크는 이때의 개인적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Private Point of View. 개인적 시점. 그래서 55년 이후 현대 사진은 사유화된다.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작가의 의식세계를 표현해내는 그런 변모를 겪게 된다. 이럴 때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할 사진가가 윌리엄 클라인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클라인은 미국 뉴욕 태생으로 뉴욕을 아주 저돌적이다 정면에서 이때 나온 사진의 기법은, 우리가 보통 사진에 전통적으로 사진은 기본 룰은 초점이 맞아야 된다, 노출이 맞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지만 이건 교과서적 의미고, 이미 이때 로버트 프랭크나 윌리엄 클라인은 초점도 맞지 않고 흔들리기도 하고 노출이 안 맞은 사진들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50년대는 사진사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 사진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하고 함께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도 몇 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로버트 프랭크 초기에 나왔던 출판했을 때는 한 600만 부 정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개정판으로 나와서 표지 사진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초기 사진의 표지는 이따가 자료 사진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년대가 지나고 60년대에 들게 되는데 60년대에 또 다른 천재적인 사진가들이 나타난다. 리 프리드랜드하고 게리 위너그랜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사진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말씀드리고, 풍경 사진도 해와주의 빅토리얼 에이지에서부터 F64 그룹, 그 다음에 50년대의 풍경사진, 60년대의 풍경사진, 이것도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 하는 것은 다음 차례대로 우리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1930년, 40년대의 중요한 사조들을 한번 다시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자료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워커 에번스 사진집의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집의 첫 번째 실린 사진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리를 다룬 더 브리지라고 하는 사진집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집도 처음 시작을 실루엣으로 표현된 다리 사진을 아주 원근감과 아울러 힘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의 주로 정면을 다룬 사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우리 건물이나 또 해외에서 건물을 다룰 때에는 이렇게 정면에서 일단 다루는 것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면에서 보거나 할 경우에는 건물의 주재와 함께 부재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원근감 있게 좀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럴 때는 아울러서 제일 중요한 광선 문제도 한번 고려해서 다루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사진의 경우는 사이드 라이트, 측광도 좋고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확산광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 사진인데, 제목을 보면은 밑에 달린 우리가 제목은 Dog Worke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의 사진을 아우구스트 잔더처럼 기념사진 찍듯이 정면에서 연출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연출해서 우리 기념사진 찍듯 할 때의 경우에는 사진가하고 피사체하고가 교감이 편안하게 이루어져서 사진가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진은 노동자들의 의복하고 그다음에 배경을 희게 처리해서 노동자들이 눈에 더욱 두드러지도록 이렇게 처리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워커 에반스가 미국 농촌 남부의 농촌의 아주 비참한 현실을 다루었던 그런 FSA 소속의 작업들인데요. 물론 이 농부의 가족은 그렇게 처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기념사진 찍듯이 쭉 연출해서 소탈하게 그렇게 다룬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농촌 그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택의 내부, 여기 식탁이 보이고 또 걸어놓은 수건도 있고 여기에 세수대야도 있고, 이런 생활 사진들이 우리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매우 상징적인 현재 그 상황에 대한 문화적인 현상도 보여줌과 아울러서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의 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농촌의 농부의 포트레이트, 초상사진, 인물사진인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농부의 내면을 읽을 수 있겠죠. 아주 삶이 힘들고 고단한, 그렇게 해서 좀 처연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가가 이렇게 연출된 사진, 아이 컨택트 포토를 할 경우에는 대상이 충분히 사진가와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리 독자로 하여금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사진가가 아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커 에반스의 마지막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보이 바버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발소 인데 우리가 지금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또 앞서서 제가 사진가가 어떤 주제를,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히 다큐멘터리는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워커 에반스의 사진은 보면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광선 속에서 미국 문화, 그 미국의 그 사회상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읽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진가가 한 시대를 기록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증언하기도 한다. 그것이 곧 사진가의,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사회적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워커 에반스의 사진을 보게 되면 사진집을 쭉 넘기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하잘것없는 의자,
사진이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숟가락도 크게 뭐 특별한 기법 없이 평범하게 찍어 놓은 것 같은데도 사진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진을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작가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광선이 비교적 약간 탑에서 떨어지는 사이드 라이트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흰 부분에 다시 위에가 검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발소의 고객일 수도 있고 또 이발사일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 시대를 예리하게 관찰해서 사진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사진가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버트 프랭크의 The Americans,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사진을 몇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는 초기에 나왔던 사진의 표지 디자인입니다. 제목이 The Americans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작으로 해서 Photographs by Robert Frank, 그 다음에 Introduction by Jack Keroua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기에 나왔던 판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개정판에서 나온 표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보시면 저도 아주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고 아주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전에 우리가 칼라 할 때도 존 팔 사진에서 픽처 윈도우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는 순간 이거는 미국 사진이다 하는 것이 금방 느껴지겠죠?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 창에 나와 있는 여기 아마 여성으로 추정되고 이건 남자의 모습인데 두 인물 다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건물의 특징도 그렇지만 인물에 대해서 독자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루어서 생각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느 나라 사진인가 미국 사진이다 하는 느낌을 준다는 의미에서 또 이 인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우리가 흑인들이 중절모 양복을 입은 흑인들이 아마 어느 행사장에서 지금 바라보면서 있는 인물이 한 명, 두 명, 세 명, 여기 뒷모습이 반이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용했던 주로 탔던 자동차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인물을 이렇게 여러 명 다룰 때에 주제가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선이 먼저 집중되고 다음으로 시각이 이렇게 이동해 갔다가 다시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물론 손동작이라든지 이런 포즈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진가들은 일단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래서 기다리기도 하고 동작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해서 원하는 사진을 찍는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로버트 프랭크의 세 번째 사진입니다.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은 가운데 있는 여성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표정과 포즈가 다르면서 이 여인이 특히 액센트로 작용을 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의 코믹한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표지에 실릴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대표작 중에 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보시면서 이렇게 칸이 나뉘어진 이 자동차에 앞쪽으로는 백인들이 지금 타고 있고 뒤쪽으로는 흑인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문화의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철저히 흑백 구분이 되어서 흑인들이 천대받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아마 이 전동차의 윗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도 아마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우리가 로버트 프랭크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미국의 물질 문명의 어두운 부분을 드라이하고 쿨하게 담담하게 보면서 다루었다고 했는데, 이게 대표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마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앞에 두고 관련된 지인들이 아마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만나 있는 이런 상황, 이럴 때 이런 상황들도 배경도 이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물론 주제가 여기가 되겠죠.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서 미국 문화의 물질 문명의 어두운 면도 다루었다 해서 아주 비판을 혹독히 받았던 이제 그런 사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우리가 미국 문화의 다민족주의, 흑인과 백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흑인의 사진이어서 미국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비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로버트 프랭크의 디 아메리칸스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사진집으로 세계 사진사를 뒤바꿔 놓았다 말씀드렸는데, 대표작 중에 또 이 사진이 많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죠. 이 사진의 제목은 아마 US 285번 하이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면 고속도로의 중앙선, 분리선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검은 아스팔트가 광선을 받아서 흰색으로 나오면서 마치 화살표가 한쪽으로 몰려가는 듯한, 그러면서 저쪽의 원근감으로 아주 멀리 아스라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윗부분은 우리가 암실에서 이렇게 태우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버닝인이라고 했죠. 어둡게 해서 여기를 시선이 여기 밝게만 놔두어서 여기서 달려가는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도록 이렇게 표현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 문화의 앞날을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포토제닉한 그런 사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다큐멘터리 사진의 해외 작가에 꼭 공부해야 할 두 명의 작가, 워커 에반스와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을 공부했습니다. 몇 점씩 살펴봤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보다 많은 사진과 자료,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큐멘터리를 다룰 경우에 접근 방식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first impression, 그러니까 상황에 닥치는 때마다에 느껴지는 인상을 다루는 경우, 이것이 이제 로버트 프랭크가 미국 전역을 48개 주를 되도록이면 많은 지역을 돌면서 느낌이 오는 대로 다루는 방식,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커 에반스는 FSA에서 소속돼 있으면서 남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작업 방식이 이렇게 상반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큐멘터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930년대 또 40년대, 50년대에 우리 다큐멘터리 사진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유전 아제나, 또 윌리엄 클라인, 도로시아 랭, 이런 이제 사진가, 마거레트 버크화이트, 이런 사진가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국내의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 사진의,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사진집이 주명덕 선생의 섞여진 이름들입니다.
The Mixed Names, 섞여진 이름들, 요 사진집을 중심으로 주명덕 선생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주명덕 선생의 사진집 중에서는 또한 그 이전에 나왔던 것이 Korean Traditions 해가지고 한국의 여러 가지 전통들을 해서 몇 가지 챕터로 나눈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 구성 요건에 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명덕 선생하고 아울러서 한국 사진의 실제적인 1세대가 아마 주명덕, 강문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강문구 선생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마을 3부작, 여기에서 몇 점을 다루고 사진가와 함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제가 출판했던 지금 5점의 사진 읽기에서도 간간히 5점씩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산골 아이들, 그리고 해외 어린이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제로서 아시아의 어린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제목은 조금 더 고민해서 나라별로 한 것이 찍은 어린이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그룹전에서 발표한 게 있어서 한 몇 점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사진가 1, 해외 작가의 다큐멘터리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하루에 10분 정도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호와 함께 만나 사진 공부하시죠.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국내 작가의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